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작년 한 해 1,024만 톤이 수입됐는데 80%는 사료용이었고 사람이 먹은 건 215만 톤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요, 40kg 이상을 먹은 셈인데요. 1년 쌀 소비량과 비교를 해보면 밥 3공기를 먹었다고 했을 때 GMO 식품을 2공기 먹는다는 계산입니다. 수입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물엿, 수입 콩과 미리 쓰인 된장과 쌈장 등 양념들. 역시 마찬가지로 GMO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내 몸에 흡수되는 건데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나쁜 거는 뭐 시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검사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GMO, 즉 유전자 조작 여부 표시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의무사항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명채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GMO 문제입니다. GMO 표시를 좀 확실하게 하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모토입니다. GMO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생물체의 유전자를 전혀 다른 생물체에서 필요한 것만 꺼내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서 재배된 농작물을 GMO 농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GMO 기술이 대개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금두암종병의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식물 세포에다 이식시키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식물 세포를 등에 업혀가지고 집어넣어서 바꿔치기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은 유전자 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입자에 코팅한 유용한, 그러니까 필요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발사해가지고 아예 직접 쏘아서 넣는 거죠. 세포 속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형질체 융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포의 벽을 제거해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거된 세포를 조직 속에다가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GMO는 1983년에 몬산토가 소성장 촉진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최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어차피 이 GMO는 몬산토가 아직도 주도하고 있고 과거에 시작도 거기서 했습니다. 1994년에 넙치의 유전자 속에 있는 그러니까 DNA 속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내서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최초의 시작으로 이렇게 봅니다. 또 개구리 유전자를 콩에다 집어넣고 뱀 유전자를 뱀과 원숭이의 유전자를 콩에다가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그 콩이 고엽제를 쓰면 풀이고 뭐고 다 죽고 동물도 죽죠. 곤충은 싸그리 다 죽고. 그런데 그 콩은 고엽제를 먹고도 잘 자라는 그런 콩을 만들어낸, 그것이 이제 성공하면서 GMO가 상당히 알려지게 됐죠. 이 GMO 콩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은 콩농사 지으려면 풀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 농사는 풀하고 싸움인데 제초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초를 안 하고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다 보니까 GMO 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콩은 제초제를 쓰면 다른 풀은 다 죽는데 콩은 그 제초제를 먹고도 잘 살고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죠. 이게 이제 상업화되면서 결국은 GMO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초제 성분이 문제예요. 그 제초제가 뭐 쉽게 우리나라 사람 다 알고 있는 고엽제가 중요한데 원래 이 고엽제를 만든 회사가 바로 몬산토죠. 그래서 이제 몬산토가 자기들이 그 고엽제를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제초 효과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을 쓰면서 콩농사 잘 지으려니까 그 콩이 그 고엽제를 먹고도 잘 자라는 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제초제 성분의 가장 중요한 게 글리포세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제초제를 라운드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라운드업 레이디라는 말도 나오고 그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 속에 가장 인체에 유해한 위험한 성분이 바로 글리포세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것을 개발했을 때는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만큼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이 GMO 종자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된 거냐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게 그 농약 성분 중에 글리포세이트가 엄청나게 인체에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잔류독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GMO 농산물이 문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의 제초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연간 8억 톤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초제를 써온 고객에게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몬산토의 제초제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제초제 사용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품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몬산토는 1974년 이 제초제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8억 톤이 쓰입니다. 전문가들은 라운드업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전직 교직원인 드웨인 존슨은 몬산토와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존슨이 학교에서 라운드업을 쓰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은 몬산토에게 우리 돈 440억 원의 손해배상과 2,800억 원의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약 5천 건의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과 유럽 등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GMO를 표시하자 하는 소비자들의 이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GMO의 위험성을 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초제를 사용하는 그 제초제의 성분 때문에 잔류독성, 그것이 인체에 쌓이는 잔류독성, 그리고 그것이 토지에 쌓이는 잔류독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위험성은 이제 GMO가 개발되면서 그 기술을 어디다 이용을 했냐면 종자에다가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자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GMO 종자가 그냥 자기 혼자서만 작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어요. 변형물질을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종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하고 정상적인 종자하고 교배되면서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GMO 방식을 종자회사인 몬산토가 원래는 농약회사인데 몬산토가 그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너무 악명을 높게 가지게 됐어요. 왜? 그 고엽제가 엄청나게 많은 이 인체에 피해를 주었고 하여간 그 고엽제를 맞은 사람들이 병신이 되기도 했지만 또 그 자식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악명이 높아지니까 이 농약회사가 자기들의 이미지도 쇄신할 겸 해서 종자회사로 변신합니다. 그러면서 세미니스라는 세계적인 종자회사를 인수하죠. 그래서 이제 종자회사로 변신을 하는데 세미니스를 인수하고 종자회사로 변신하면서 GMO 방식을 종자 산업에다가 적용을 하는 방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이제 터미네이터 유전자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일회용 종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불임성 종자죠. 한 번밖에 기능을 못하는 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불임성입니다. 갖다 심으면 그놈은 잘 기능을 해서 식물이 되는데 그 식물을 다시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뿌리면 씨앗이 트질 않아요. 싹이 안 터. 싹이 터도 막 꼬부라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그 종자를 쓰면 계속 그 회사에서 종자를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종자 산업을 지배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농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종자가 참 좋거든요. 써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대체로 무배추, 여러분들 이제 김장하시는데 그 무배추 종자 참 좋아요. 그 종자 어디서 만드냐?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농민 없어요. 과거에는 다 자기가 종자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씨앗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씨앗 만드는 사람 없어요. 그거 귀찮고 힘들거든. 왜? 그거 만들려면 무도 이쁜 무가 있으면 그놈을 표시해두었다가 그거를 김장으로 담지 않고 무, 배추 이쁜 것만 골라가지고 구덩이를 한 1m 이상 파고 그리고 잘 묻어두죠. 그 묻을 때 그러다 왕개를 채운다. 왕개가 방부제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흙으로 덮고 얼지 말라고 막 그 위에 집도 덮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뒀다가 거기 이제 구멍도 하나 내서 이제 그 겨울 동안에 꼬챙이를 찍어다가 갖다 생채도 해먹고 그래요. 그러다 남은 놈은 이른 봄 3월에 그놈을 밭에다 내서 심어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오고 또 거기서 꽃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장다리가 달립니다. 그 장다리를 말려서 털면 씨앗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 씨앗을 8월에 뿌려가지고 다시 농사지어서 그놈으로 김장 배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쁜 놈 또 가려뒀다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요즘 종자회사에서 사오는 거 참 그 그림 보면 멋져요. 그 그림대로 나옵니다. 무도 이쁘고 배추 묶어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꼬갱이 안고 얼마나 농사짓기 편한지 몰라. 그런데 그놈들 옛날처럼 그렇게 구덩이 파고 잘 묻어뒀다 봄에 내다 심으면 그것도 싹이 나고 그것도 꽃대 나오고 꽃 피고 장다리 달리고 씨앗이 생긴다. 그 씨앗을 8월달에 뿌리면 싹이 한 개도 안 나. 그게 바로 불임성치 일회용 종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GMO로 덮어 씌웠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김장 배추, 김장 무 저거 뭐 김치는 우리 거라고 뭐 전통 참 무참하게 다 GMO 농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GMO 종자를 만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제초제 내성 GMO인데, 이 제초제 내성 GMO를 만들어야 농사 짓기 쉽거든요. 제초 이제 뿌려도 되니까, 맘 놓고 뿌려도 잘 자라니까. 근데 이게 그 그리포세이트, 그 제초제 중에 주성분인 그리포세이트가 엄청나게 위험해요. 근데 이놈을 자꾸 뿌리다 보니까 요게 웬만치 뿌려가지고는 이제 식물들이, 그러니까 제 풀들이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제초제를 점점 더 강하게 뿌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강하게 뿌리면 뿌릴수록 어떻게 돼요? 독성이 쌓여가지고 그 독성을 사람이 먹게 되고 사람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그런 그 위험성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위험성, 바로 제초제 라운드업 속에 들어있는 그리포세이트 문제. 이거는 세계보건기구가 그 그리포세이트 성분이 세포까지 흡수된다는 걸 발표하고, 몸에 들어가면 중금속처럼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질병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다, 그러니 피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한국은 엄청나게 이 제초제를 쓴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는 좀 이따 제가 통계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래서 그런지 자폐 1위 국가입니다. GMO 농산물 수입 1위라고 우리가 1위를 달성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아마 2위, 3위 수입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뭐 하여간 1,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GMO 농산물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간접적인 증거를 보면 대한 아토피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아토피 협회가 2003년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거기다 아토피 협회에다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왔는데, 그 당시에 매년 우리나라에 2007년에 아토피 환자 수가 649만 명이었는데 2003년에 649만 명이었는데 2007년에 87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평균 50만 내지 60만 명씩 아토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2000 몇 년이더라,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조사를 했는데,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그러니까 아토피라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비염, 피부염, 비염 환자가 2000년에 26%였는데 2010년에 43.6%로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13.4%에서 20.6%로 늘어납니다. 엄청난 얘기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중학생 1학년은 비염이 31%에서 2010년에 42.6%로 늘어나고 피부염은 6.7%에서 13.1%로 늘어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막 60%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염, 피부염을 가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물어보면 그거는 GMO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저는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학을 한 사람이에요. 돼지를 길러보고 닭을 길러보면 가장 그 생물체에다가 영향을 주는 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사료를 바꾸면요, 고기 맛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이상한 사료를 주면요, 돼지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그레시브, 그러니까 아그레시브 하다는 게 뭐라 그러나 격해지지. 그런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인체에는 제일 많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는 GMO 농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GMO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GMO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이 빨리 크는 연어 같은 이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키운 농축수산물, 그리고 이를 사용해서 만든 식품까지 GMO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 유전자 변형 작물은 지난 1994년이죠. 미국 칼젠사가 선보인 포마토인데요. 위에는 토마토가 나고 밑에는 감자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자와 토마토 고유의 맛이 결국 나지 않아서 생산 중단했는데 이 GMO를 사람들에게 알린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 추위와 병충해 등에 강한 옥수수 그리고 콩 등이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들이 실제 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GMO 작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이 GMO를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2, 3배 빨리 죽고 종양도 더 많이 생기고 간과 심장, 뇌하수체 등의 심각한 문제도 생겼다고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외국에서는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을 들여다가 얼마만큼 어떻게 쓰고 있냐. 그거는 이제 뭐 통계를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여오는 GMO 농산물이 옥수수죠. 옥수수 자급률은 약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옥수수 외에는 거의 다 수입 옥수수다. 그런데 수입하는 옥수수는 거의 100%가 GMO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 옥수수는 뭘 하냐? 사료로도 많이 쓰이지만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옥수수 가루 그래서 먹고 튀김, 뻥튀기 있죠? 그거 다 사료용으로 싸게 들여와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팔기 때문에 그 뻥튀기 이렇게 큰 거 한 봉지에 1,000원인가 2,000원밖에 안 하죠. 싸게 팔 수 있죠. 그게 다 GMO 옥수수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GMO 옥수수 들여다가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올리고당입니다. 식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식품 가공 회사에서는 당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탕을 써야 되는데 설탕은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싼 올리고당을 쓰는데 이 올리고당이 뭘로 만들었냐?
전부 수입 옥수수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다 GMO 옥수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자 먹는 것 조금 당분이 섞였다. 과자 안 담근 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자가 다 GMO 성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GMO를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GMO 콩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콩기름 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이죠. 그러고 나면 그 콩기름 짜고 나서 남는 게 그걸 갖다 대두박이라고 그러죠. 이 찌꺼기. 그러니까 그걸 대두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두박은 뭐에 쓰냐? 사람들은 다 그 사료로 쓴다고 생각해요. 사료로 쓰는 거는 가장 값싸게 쓰는 거고 거기다 좀 약품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걸 조금 분해시키면 뭐가 되냐? 간장이 나옵니다. 된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간장을 3분의 간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3분의는 이게 간장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3분의도 간장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소비자 주권 시민 모임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죠. 그래서 3분의 간장을 양조간장하고 양조간장 1%만 섞어도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비자를 현혹시켜 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3분의 표시를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혼합간장 이름 붙이려면 퍼센테이지를 정해라. 50대 50이랑 뭐 70대 30이랑 이런 걸 정해라. 이러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간장이 들어간 양을 표시하는 이걸 규정으로 넣어라.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당이 뭘로 만들었냐? 전부 수입 옥수수로 만들었다. 근데 그게 다 GMO 옥수수. 이거야말로 전통식품이죠. 다 데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양반의 모양이 막 이마 뭐 이런 데도 막 진물이 나고 뭐 얼굴도 진물 나고 아니 얼진 봐서는 내가 과거에 어릴 때 봤던 문둥병 환자 같은 기분이 탁 들어요. 막 손등도 막 그렇고 발등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코리아에서 나를 알고 찾아왔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비행기로 농사 짓는데 제초제 뿌리다 그 제초제가 나한테 접촉이 돼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그 제초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제초제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고엽제라는 거예요. 고엽제 뿌리다. 근데 그 고엽제를 뿌리면 식물은 다 죽고 곤충도 죽고 사람도 이렇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 콩은 그걸 먹고 더 잘 자란다. 그러면서 인터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남긴 말이 굉장히 나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뭐라 그랬냐? 우리 농장에서 생산되는 콩의 80%가 한국으로 수출된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 얘기 하는데 진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내가 콩을 참 좋아하거든요. 나는 밥에 콩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두부 음식 굉장히 좋아해요. 그때부터 시중에서 두부 안 먹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콩으로 만든 음식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국산 콩이라고 써 있으면 들어가.
소가 더 좋으니까 국산콩이라는 말 때문에 들어가. 아니면 안 들어가. 왜? 수입이 몇 프로인데? 94%인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에 제초제 내성이 강화된 그런 농산물 수입, 이게 이제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콩, 옥수수, 그 외에도 이제 웬만한 건 다 GMO로 만들어지니까 카놀라유, 그건 뭐 카놀라는 그냥 100% GMO입니다. 근데 뭐 우리 튀김용 다 카놀라유 쓰죠. 뭐 가정에서 카놀라 다 그냥 즐겨 쓰잖아요. 전부 GMO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에 대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 식품이 다 GMO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였으며 국민들이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죠. 특히 이제 이 불임성 GMO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종자수가 뭐 40% 이렇게 감소돼가지고 이제는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기를 만드는 게 문제다. 아기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너무 많죠. 하여간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GMO 전 세계 경작지 가운데 몇 프로가 GMO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GMO 재배가 승인된 게 27개 작물 357개 품목인데, 그러면 거의 농산물 거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밀은 안 된다 이러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미 밀도 GMO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농산물은 거의 다 밀 빼고는 다 GMO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금 GMO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쌀, 밀 빼면 다 GM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GMO 재배 면적이 세계적으로 3억 6,400헥타르, 49%, 그러니까 뭐 거의 50%, 반 이상이 GMO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어 있고, 이제 GMO 생산의 90%가 상위 5개국에서 생산되는 게 90%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GMO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냐? 미국, 브라질, 아르헨틴, 캐나다,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MO 농산물을 제일 많이 재배하는 GMO 농산물이 뭐냐?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목화 농사는 거의 뭐 제로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100% 수입하는데 이거 다 GMO로
생산된 거죠. 카놀라 이거 우리 생산 거의 제로 포인트인데 다 GMO. 옥수수 6% 작업이고 나머지는 다 콩도 한 7% 작업인데 나머지는 다 GMO다. 그것만이냐? 채소로는 GMO 종자로다 다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GMO 종자 아니면은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죠. 그게 지금의 이제 현황이다. 종자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GMO 방식이 얼마만큼 이제 영향을 주고 있냐 하는 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무, 배추 등 채수 종자가 이제 불임성 GMO 방식으로 생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곡물류도 종자 독점권을 이미 그 GMO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GMO 방식을 처음에 개발한 그 회사가 몬산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자 산업을 지배당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그 식약처 이렇게 얘기하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2년도에 과자류 1644톤, 서류는 감자고구마 이런 거 얘기합니다. 가공품 1500톤, 곡물류 가공품 1644톤, 콩종류 가공품 984톤, 장류, 이건 장류를 또 따로 분류를 했어요. 997톤, 조미식품 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천 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었죠. 그런데 GMO 농산물, GMO 식품 표시 수는 통계를 보면 한 9개 품목밖에 없어요. GMO 표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입 엄청나게 했다가 농산물도 먹고 식품으로도 먹고 그러는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소비자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GMO 표시제 제대로 하자, 완전한 표시제로 가자 이러고 이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자도 GMO 종자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 하나도 안 해요. 종자는 아예 GMO 표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자를 다 잃어버린 나라 아니에요. 지금 뭐 얼마나 종자 산업을 해외에다 뺏겼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청양고추, 이름도 청양고추 그대로. 그 몬산토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청양고추 하나만 가지고도 종자 로열티를 한 거의 200억 정도 물어주는 걸로. 우리나라가 청양고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청양고추가요 매운맛이 나는데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보다 더 매운맛을 내는 고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맛이 있어요. 속에 맛이 있다고, 깊은 맛이. 근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매운 고추 먹어봐요. 맵기만 해지 맛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 그 매운맛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잘 팔리는데 왜 그러냐? 맛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팔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게 아니야. 누가 특허낸 거냐? 우리나라 이게 흑룡종의 그 사람 무슨 박사더라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특허낸 거예요. 세계적인 특허낸 거. 그런데 이 뭐 저 흑룡종묘를 IMF 때 몽땅 세미닉스가 가져갔죠. 그러면서 종자 산업을 몬산토가 완전히 독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GMO 방식을 집어넣는 종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제가 GMO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 바로 일상생활하고 다 연결돼서 나도 아무리 피해갈 수가 없어. GMO 어쩔 수 없이 먹어. 왜? 김치 먹어야지. 김치 안 먹고 어떻게 된장찌개 먹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된장 그거 다 GMO 콩으로. 그래서 이제 국산 콩을 이제 주문해서 오늘 콩 주문한 거 왔다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그 콩 주문해서 먹어요. 우리 고향에다가. 근데 이게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뭐 당장 떨어진 과제가 안 되겠다. 소비자가 GMO를 가려 먹을 수 있게 GMO 표시제를 완전히 하도록 국가에다 요구하자.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 주권 시민 모임이 하고 있는 소비자 주권 운동입니다. 알 권리. 알고 그 다음에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싼 거 먹으려면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상관없다 하고 먹으려면 GMO 콩 먹으면 되고, 아닌 사람은 GMO 표시된 건 안 먹겠다. 좀 돈이 더 들어가도 표시 에서 제외된 거, 그러니까 국산 콩, GMO 안 들어간 거 먹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럼 GMO 표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표시 대상이 이게 규정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 변형 작물인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알파파 등 6개 작물과 이를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나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 후에도 그 DNA가 GMO 그 DNA가 남아 있어야만 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 GMO는요 가공품으로 만들고 나면 표시가, 그러니까 그 성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분이 완전히 없어졌냐? 그건 아무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이 분석해내지 못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냐? 우리는 규정으로는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표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이 GMO 그 농산물이 몇 프로? 3%인가? 3%까지 혼입된 거는 GMO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MO 농산물이나 GMO 식품은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데 표시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대여섯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천 톤을 수만 톤을 수입을 해다 먹고 소비하고 있는데 표시된 거는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이제 바꿔서 GMO 표시를 완전한 표시제로 바꾸자. 완전한 표시제라는 건 GMO 성분이 1%가 들어가면 무조건 GMO가 들어갔다고 표시를 하자.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갔다고 난 GMO, 그러니까 논 GMO 이렇게 표시하든가 GMO 프리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러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이제 막 싸우고 있어요. 다른 소비자 단체들하고 합세해서 경실련하고도 합세하고 이래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데, 정부가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고,
아주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는데 이게 정부가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식약처가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식약처가 앞장서서 이것을 이렇게 자꾸 피해가는 방법을 내놓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GMO 표시를 완전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완전한 GMO 표시를 하게 된다면 2001년에 98만여 톤 GMO 농산물이 들어왔고 2003년에 123만 톤, 2010년에 192만 톤, 2019년에 221만 톤, 지금 220만 톤 수준으로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GMO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넣어서 만든 식품도 다 GMO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중에 나오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농산식품들이 다 GMO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 GMO 표시 안 된 거 찾느라고 이제 헤매야 돼. 이게 이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냥 원칙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끌고 가자. 왜?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뭐 혼란 과정에서 막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해? 정부가 또 펴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자. 그래도 완전 표시제라는 확실한 법 규정은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정부 정당에다가 질의서를 냈었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질의서를 보냈더니 질의서에 뭐라고 했냐면 GMO 완전 표시제와 논 GMO 이런 것을 도입하자 이래가지고 보냈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GMO 표시제가 강화되면 식품 생산 비용이 상승해서 서민 물가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수입 대체가 없는 경우에는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당장 그러니까 확 풀면 확 바꿔가지고 전부 논 GMO 표시해야 되고 GMO 조금만 들어가도 다 GMO 들어갔다고 표시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그 혼란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혼란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 내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원칙을 아까 얘기한 대로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변칙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원칙을 준수하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명을 하는 거는 사실은 다국적 기업의 압력과 이를 지원하는 거대한 국제 정치 세력들이 작용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는 소비자 단체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물가 압박이 오죠.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물가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는 GMO 완전 표시제를 미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거는 표시제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값싼 GMO 농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GMO 농산물 싸구려가 막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비싼
논 GMO 농산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GMO 농산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그래서 가격이 약간 올라가야 국산 논 GMO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하지. 가격이 똑같은데 어떻게 생산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논리로 보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물가의 압박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은 이걸 버티는, 그리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조금의 물가 압박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견디자. 이제 농민들이 점점 생산을 늘리면 작업률을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농민의 소득은 농산물 가격으로 보장해 줄 가능성이 없다. 하기 어렵다. 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왜? 우리는 WTO의 회원국이고 WTO의 규정에 의해서 FTA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하고도 FTA를 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면 미국은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이 거의 400헥타 수준이에요. 평균. 우리나라는 평균 1.7헥타. 1.7헥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하고 400헥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FTA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됐어. 자유화돼요. 지금 그 FTA의 과정이 이제 몇 년 후부터 뭐는 어떻게 하고 하지만 결국은 관세를 다 없애야 돼. 장기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관세가 없어지면 자유시장이에요. 자유시장 되면 우리나라 쌀 다 죽는 거예요. 쌀 농사 다 박살나는 거예요. 칼로스 쌀이 뒤집어 씌우게 돼 있어요. 칼로스 쌀하고 우리 쌀하고 가격 차이가 250% 나는데 지금 우리 관세하러 갔어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수입을 개방해서 쌀 개방했는데 513% 관세를 붙여요. 지금은. 근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매년 5%씩 떨어져야 돼. 관세를. 그래서 한 10년 지나가면 250% 수준으로 떨어져야 돼요. 관세가. 그러면요, 칼로스 쌀이 다 뒤집어 씌워. 우리나라 쌀은 이제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가격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다른 대책을 찾자. 그 대책이 뭐냐? 철학을 바꿉시다. 농업 정책에. 이제는 가격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포기다. 아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자. 그러면 새로운 소득 방향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소득으로 만들어주자. 자, 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논에 물을 1년 가까이 가두는데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이 지하수 생산량의 45%를 거기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사만 지면 무조건 지하수 생산비를 평당 1,000원씩 줄 수 있어. 그러면 저 직불금 다 이걸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WTO 규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 그리고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왜? 지하수 만드는 걸 그 국제 규정으로 할 수는 없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지하수도 깨끗한 지하수를 만들수록 돈을 더 주자. 그래서 제초제 안 쓰면 1,000원씩 더 준다. 유기농 인증받으면 그에 뭐 배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비용. 왜? 제초제 안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그럼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럼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은 여기서 보장되면 가격에 신경을 덜 쓰게 되죠. 그러면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죠. 서서히. 그래서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아지면 오히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야, 한국의 쌀은 가격도 국제 수준인데
전부 유기농이다. 정책이 저래가지고 전부 유기농이. 그러면 한국 쌀 먹자. 그러면 우리나라 쌀, 우리 먹을 것도 없이 다 팔려나간다. 그렇죠?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은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GMO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정책과 이빨이 맞아버렸어.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있는 동안에 GMO 표시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커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 시민운동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리고 소비자들의 원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소비자 시민 주권 모임은 열심히 싸우고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